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모두 별들을 바라봅니다. 마치 먼 옛날부터 해왔던 것처럼요. 하지만 오늘 밤은 조금 다르게 우리는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침대에 편안히 누워서 말이죠. 당신의 심장 박동과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으로요. 자, 우리는 천천히 지구의 경계를 넘어 저 광활한 어둠 속으로 항해할 겁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한 가지 작은 현실적인 경고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가려는 곳은 글쎄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거기 있었다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온통 진공극심한 방사선 그리고 당신의 몸을 산산조각 낼 엄청난 중력의 힘으로 가득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은 이불 속에서 안전하니까요. 그러니 편하게 시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진심으로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면요.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현재 위치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베트남 하이주엉에서 오후 5시 5분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막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이 작은 불빛들이 우리를 향해 빛을 발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별들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세요. 우리는 지구에서 오리온 자리를 올려다보며 시작합니다. 겨울 밤하늘에 서 있는 사냥꾼의 모습이죠. 그의 어깨와 무릎은 밝게 빛나고 있고 허리띠는 3개의 별이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 익숙한 모습 아래로 시선을 낮출 겁니다. 그 허리띠에서 아래로 매달려 있는 희미하고 흐릿한 조각을 찾아볼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빛바랜 별처럼 보이지만 그 흐릿함 속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지 구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요람이자 용광로이며 무도회장입니다. 태양의 비밀을 품고 빛나는 구름 속에서 별들이 불꽃처럼 탄생하고 중력에 의해 조각되며 엄청난 양의 방사선에 씻겨 내려가는 곳이죠. 이곳은 혼돈과 창조가 동시에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겨우 300년의 빛거리에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거대한 천체를 메시의 42 줄여서 M42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오리온 성군이라고 부를 겁니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이야기와 전설이 깃든 곳이죠. 당신이 혹시 천체 망원경이 있다면 그 작은 흐릿한 점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안개 낀 숲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 속에는 깊이와 층이 존재합니다. 가까운 별들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 빛 떨어진 곳에 있는 별들도 있습니다. 오리온 성군은 그 자체로 거대합니다. 약 24년 빛에 달하는 너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일 뿐입니다. 사실 그것은 오리온 분자 구름 복합체라는 훨씬 더 큰 구조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한 복합체는 거의 240년 빛에 걸쳐 뻗어 있으며 우리가 보는 빛나는 부분은 마치 종이 등불의 얇은 껍질처럼 내부의 거대한 구조가 빛을 받아 이온화된 결과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 속에는 버나드 루프 말머리 성운 그리고 불꽃 성운과 같은 다른 유명한 천체들이 모두 오리온의 칼자루에 꿰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 우주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볼 때 우리 이웃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태양계도 이 은하계의 작은 나선팔인 오리온팔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특별한 성운을 매우 가까이서 아주 세밀하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년 동안 오리온 성운까지의 정확한 거리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처음에는 혈찬제의 500년 빛에서 1800년 빛 이상으로 추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의 도구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정확한 답에 가까워졌습니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오리온 성운은 약 1344년 빛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오차는 약간 있겠지만요. 이것은 단지 추측이 아닙니다. 이 숫자는 시차와 전파 간섭계라는 두 가지 정밀한 측정 방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차를 이해하기 위해 당신은 한쪽 눈을 감았다가 다른 쪽 눈을 감아보세요. 가까운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천문학자들은 이와 똑같은 아이디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지구 궤도의 반대편에 있는 망원경을 이용해 6개월 간격으로 선군의 특정 별들이 배경에 비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측정합니다. 아주 거대한 규모의 간단한 수학이죠. 하지만 시차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VLBI, 즉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입니다. 이 방법은 지구 곳곳에 위치한 여러 전파 망원경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마치 하나의 거대한 접시처럼 작동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오차를 20년 빛 미만으로 줄일 수 있었는데 우주적 규모에서는 이는 매우 정밀한 측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리온 성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지 하나의 평면적인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의 깊이를 들여다봅니다. 마치 안개가 낀 숲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어떤 별은 우리에게서 수십 년 빛 떨어져 있고 어떤 별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성군의 밝은 중심인 트라페지움 성단보다 바깥쪽의 분자 구름들이 더 멀리 위치해 있죠. 우리는 단 하나의 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공간의 부피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피는 살아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은 약 24년 빛에 걸쳐 있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 오리온 분자 구름 복합체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나는 부분은 거대한 내부 구조의 얇은 이온화된 껍질일 뿐이며 마치 종이 등불이 내부에서 밝혀진 것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깝고 활동적인 M-SORIT는 과학자들에게 일종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은하계의 로제타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별의 탄생에 대한 거의 모든 단계를 연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중력에 의해 붕괴하는 차가운 가스부터 주변의 물질을 불태우는 뜨거운 신생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측 장비는 더 먼 성운들에서는 불가능한 세밀한 부분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행성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하고 싶으신가요? 오리온에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방사선이 우주 물질을 어떻게 조각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것이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리는 시간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오늘 밤 보는 오리온 성운의 빛은 서기 681년경에 그곳을 떠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7세기의 성운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당시 지구의 문명들이 흥하고 쇠하는 동안 이 빛은 막 여행을 시작하고 있었죠. 만약 트라페지움 성단의 별들이 내일 초신성 폭발을 한다면 우리는 1300년 후에나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리온 성운의 가장자리에 있는 빛의 폭풍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모든 빛의 근원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모든 것을 빛나게 할까요? 왜 오리온은 밤하늘의 등대처럼 빛나는 반면 대부분의 분자구름은 어둡고 눈에 띄지 않게 남아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온화라는 원시적이고 강력한 과정에 있습니다. 이는 전구 거대한 별들에 의해 촉발되는 현상이죠. 성운의 심장부에는 트라페지움 성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핵융합을 막 시작한 젊은 별들의 무리입니다. 그중 가장 밝고 영향력 있는 별이 바로 세타 1 오리온치입니다.
이 별은 괴물과도 같습니다. 우리 태양보다 수십 배나 더 무겁고 수천 배나 더 밝죠. 이 별은 주변의 가스를 가득 채우는 끊임없는 자외선 복사 폭포를 뿜어냅니다. 오리온 성군은 우주에서 가장 단순하고 풍부한 원소인 수소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타알 오리온. 씨와 같은 별들에서 나온 자외선 광자들이 수소 원자와 충돌하면 그들은 전자를 완전히 튕겨내버립니다. 이것은 중성수소 HO를 이온화된 수소 H+로 바꿉니다. 이것은 마치 원자 수준의 번개와 같은 격렬한 과정이죠. 이 자유로운 전자들은 영원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양전하를 띤 양성자로 돌아가고 그렇게 될 때 아주 특정한 파장의 빛, 즉 광자를 방출합니다. 이 방출된 광자들이 우리가 성운에서 보는 빛나는 스펙트럼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결합 복사이며 오리온의 상징적인 분홍빛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 특히 가장 흔하게 관측되는 선은 H알파라고 불리며 6.3 나노미터의 짙은 붉은색 방출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오리온 성군의 색은 붉은색만이 아닙니다. 이 빛의 폭풍에 휩쓸린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소는 2번 에너지를 받아 흐릿한 녹색 파란색으로 빛납니다. 황은 붉은색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각각의 색은 다른 원소와 에너지 준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다양한 필터를 통해 오리온 성운을 볼 때 그들은 단순히 빛의 쇼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그 화학 성분에 대한 정보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군은 균일하게 빛나지 않습니다. 트라페지움 성단의 가장 가까운 영역들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그곳은 자외선 폭격이 가장 강력한 곳이죠. 바깥쪽으로 이동할수록 복사는 약해지고 가스는 대부분 다시 중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일종의 층층이 쌓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내부 영역은 이온화되어 뜨겁고 바깥쪽은 더 차갑고 어둡습니다. 뜨거운 이온화된 가스와 차가운 중성가스 사이에 이 경계는 이온화 전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적인 벽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움직이고 침식하고 선군의 모양을 다시 만듭니다. 중심 별들에서 나오는 강렬한 복사압은 실제로 가스 구름의 바깥층을 날려버리고 그 아래에 숨겨진 더 조밀한 별 형성 영역을 드러냅니다. 사실상 오리온의 빛은 그 이야기꾼이자 동시에 그 형태를 조각하는 조각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리온 성군의 일부는 불과 수십 년 만에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은하나 퀘이사들이 수백만 년에 걸쳐 변하는 것과 달리 허블 우주 망원경과 같은 관측소에서 촬영한 타임랩스 사진은 가스 덩어리가 움직이고 충격파가 퍼지며 이온화 전선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 모양을 바꾸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빛은 또한 위험합니다. 성운을 빛나게 만드는 자외선은 행성 형성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빛을 이용해 새로운 별 주위에 가스 원반을 청소하며 행성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을 제거합니다. 이 창조와 파괴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은 오리온 성운을 그토록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감탄하는 빛은 동시에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스템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오리온 성운의 빛은 실제로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특히 붉은 수소 방출을 명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망원경 이미지에서 보는 그 멋진 색상들의 대부분은 긴 노출과 컬러 필터를 사용하여 포착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번역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눈이 진화하면서 볼 수 없게 된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시력을 고성능 카메라에 맞출 수 있다면 우리는 성운을 내부에서 불이 켜진
스테인드 글라스 대성당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오리온 성군의 빛을 설명할 때 우리는 종종 불타오르는 가스 구름이라고 묘사하곤 합니다. 물론 시각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불이 아닙니다. 불은 산소와 연료의 화학 반응이지만 여기서는 수소 원자가 궤너지 복사에 의해 이온화되고 재결합하면서 빛을 내는 물리적 과정입니다. 이 점은 과학이 얼마나 시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불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소들이 춤추는 아름다운 발레에 불과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우주의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각 색깔, 각 빛의 파장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교향곡처럼 어우러져 별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하는지에 대한 우주의 서사시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수십 수백만 년 후에 빛이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오리온 성운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밤하늘의 오리온 자리를 올려다볼 때 당신은 단순한 별들을 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빛의 강렬한 폭풍 우주적 불꽃놀이, 그리고 빛과 중력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하는 살아있는 구조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리온 성군의 빛은 단지 아름다운 광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탄생과 죽음 창조와 파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 기울인다면 그것은 가장 심오한 비밀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혼돈과 아름다움의 중심,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바로 트라페지움 성단이죠. 오리온 성운의 심장이자 모든 빛과 열의 근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별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주변 환경을 어떻게 조각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잠재적으로 당신의 조상들이 겪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우리 태양계가 다른 별 형성 영역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지만 더 많은 증거들이 우리 태양이 오리온과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 논쟁 중입니다. 자,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트라페지움 성단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세요.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자, 우리는 지금 오리온 성군의 가장 심오한 심장부, 모든 것이 태어나고 빛나고 때로는 파괴되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트라페지움 성단입니다. 만약 오리온 성운이 하나의 거대한 자궁이라면 트라페지움 성단은 그곳의 고동체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운의 한가운데 서로 바짝 붙어 있는 거대한 젊은 별들의 무리가 당신이 보는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이 보지 못하는 많은 것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열빛, 그리고 방사선이 바로 이 모든 혼돈을 일으키는 원인이죠. 트라페지움 성단이 없다면 오리온은 그저 차갑고 어두운 구름에 불과했을 겁니다. 대신 이곳은 내부에서부터 만들어진 우주 난로입니다. 이 성단은 이름 그대로 지구에서 볼 때 4개의 가장 밝은 별들이 대략적인 사다리꼴 모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세타, 1, 오리온, ABC, 그리고 DE 별들은 고작 몇백만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갓난아기들이죠. 하지만 그들의 젊음이 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O형과 초기 B형 별들로 알려진 별들 중 가장 무겁고 에너지가 넘치는 부류에 속합니다. 그들의 표면 온도는 40.000 켈빈을 초과할 수 있어 하늘에서 이글거리는 푸른빛 흰색 등대와 같습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별은 단연 세타 1 오리온 C입니다. 이 하나의 별이 성분의 가스를 이온화시키는 자외선 복사의 거의 9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큰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강력하죠. 이 별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하전 입자들의 흐름인 항성풍은 주변 가스를 초당 예띠위 1000km의 속도로 꿰뚫고 지나갑니다. 이 바람은 공동을 만들고 빛나는 물질의 벽을 조각하며 주변 구름을 통해 폭발처럼 물결치는 충격파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트라페지움 성단에는 단지 4개의 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빛으로 볼 수 있는 별들도 있지만 적외선 빛으로만 볼 수 있는 별들도 있습니다. 이 성단은 700개가 넘는 젊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크기나이 활동은 모두 매우 다양하죠. 일부는 여전히 먼지 고리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는 초기 태양계의 단계일 수 있습니다. 다른 별들은 이미 강력한 제트와 자기 폭풍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하수에서 발견된 별들 중 가장 밀집된 무리 중 하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전체가 중력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한지입니다. 트라페지움 별들은 겨우 16.5년 빛이라는 좁은 영역에 모두 밀집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 시스템인 알파 센타우리 사이의 거리보다도 짧죠. 그들이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중력장은 항상 서로를 잡아당기고 궤도를 바꾸며 때로는 더 작은 별들을 새총처럼 튕겨내기도 합니다. 오리온 성운의 일부 별들은 이 거대한 천체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중심에서 튕겨져 나온 도주성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호작용은 별들뿐만 아니라 선군 자체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트라페지움의 강렬한 복사는 주변 가스에 거품을 불어넣어 공동과 터널을 만들고 이로 인해 자외선이 특정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합니다. 이 방향성 폭발은 기둥을 조각하고 밝은 테두리를 만들며 심지어 근처의 가스 구름을 압축하여 새로운 별 형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피드백 루프입니다. 별들이 더 많은 별을 만드는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죠. 또한 흥미로운 것은 트라페지움 성단이 질량 분리 현상을 어떻게 보여주는가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무거운 별들이 성단의 중심을 향해 이동하는 현상이죠. 그러나 트라페지움에서는 이 현상이 매우 빠르게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성단이 형성된 후 중력파가 변화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성단 자체가 형성된 방식 때문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가장 크고 밝은 별들은 중앙에 함께 뭉쳐 이 별들의 요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별들 중 일부를 둘러싼 원시행성 원반, 일명 프로브리드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미래 태양계의 빌딩 블록이며 트라페지움의 복사에 의해 형성되고 침식되며 때로는 꿰뚫립니다. 고해상도 사진에서는 이 원반들을 따라 눈물 방울 모양의 그림자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항성풍에 휩쓸린 우주 망토와 같습니다. 아름다움과 폭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죠. 트라페지움 성단은 일종의 연구소입니다. 별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서로에게 너무 가깝고 너무 빠르게 형성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이죠. 모든 불꽃, 모든 파도, 모든 적외선 섬광은 새로운 정보의 조각입니다. 우리 태양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빛 속에서 거인들 사이의 혼돈 속에서 어떻게 탄생했을지에 대한 또 다른 힌트인 거죠. 역사적으로 고대 문명들은 오리온 성운을 별이 아닌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서기 1610년경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성운 속의 별들을 처음으로 망원경으로 분해하여 보았지만 그는 그 흐릿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거대한 가스 구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은 20세기 초 스펙트럼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 현상을 보아왔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것은 불과 한 세기 남짓입니다. 트라페지움의 중심은 끊임없는 별들의 충돌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중력으로 춤추고
때로는 작은 별들을 멀리 튕겨냅니다. 이런 별들 중 일부는 우리가 은하수에서 발견하는 떠돌이 별의 기원일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현상이 얼마나 흔한지에 대해 아직 논쟁이 뜨겁습니다. 오리온 성군의 색을 이해하고 싶다면 트라페지움 성단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소음을 만들어내는 두뇌이자 히터이며 괴물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오리온의 심장부에서 조금 벗어나 그 주변의 미묘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우주의 잉크방울이 공기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처럼 불꽃 주변에 드리워진 작은 그림자들과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곳이죠. 이들은 바로 원시 행성 원반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영어로는 프로플리츠라고 하는데 이는 원시 행성 원반을 줄인 말이죠. 이들은 미래 태양계의 씨앗이며 우리는 오리온 성운에서 그들이 한데 뭉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게임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들은 먼지와 가스에 회전하는 원반에 둘러싸인 젊은 별들로 종종 100만 년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들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료, 즉 수소, 헬륨, 탄소, 화합물, 얼음, 규산염으로 둘러싸인 우주의 요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만약 이 원반이 충분히 오래 살아남는다면 그 안의 입자들은 서로 달라붙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갱이들이, 다음에는 조약돌, 그리고 산 크기의 미행성체들이 되죠. 결국 그들은 우리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처럼 완전한 행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벽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리온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브리드들은 단순히 우주에 홀로 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트라페지움 성단의 폭발 구역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세타, 1, 오리온C와 같은 거대한 별들에서 나오는 강력한 자외선에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복사는 원반을 진공 청소기처럼 만들어 가스를 빨아들이고 수천 도까지 가열하여 긴 흐름으로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냅니다. 오리온의 많은 프로블리드들이 혜성처럼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복사가 말 그대로 바깥쪽 원반을 벗겨내어 증기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오리온을 탄생의 장소이자 동시에 전장으로 만듭니다. 이 젊은 행성계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원료가 성군을 밝히는 바로 그 별들에 의해 파괴되기 전에 먼지를 행성으로 붕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마치 설계도의 화염방사기가 겨냥된 채 모래 폭풍 속에서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삶은 길을 찾습니다. 파괴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에서는 수십 심지어 수백 개의 프로브리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단단하고 두꺼워 크게 마모되지 않은 원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미 얇아지고 있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존 능력은 트라페지움과의 거리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복사가 강해져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키죠. 일부 프로브리드들은 활 모양의 충격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는 중심별에서 나오는 항성풍이 주변에 이온화된 가스와 충돌할 때 형성되는 아치형 구조입니다. 이 충격파는 항성 영향의 경계를 표시하며 이 요람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수천 개의 허리케인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으며 각각은 자신만의 중력 회전 그리고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과 최근의 JWST 덕분에 우리는 이 원반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원반에서는 간격과 고리를 관찰했는데 이는 행성 형성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우리가 황소자리와 같은 더 오래된 원반이나 유명한 HL 토리 이미지에서 보는 것들을 반영합니다. 오리온은 더 젖있고 더 혼란스러운 버전을 제공하며 우리 자신의 시스템이 구조를 갖추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가설들은
단순히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에 대한 힌트입니다. 우리 태양계도 이와 같은 장소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별들 가까이에서 형성되고 복사에 씻겨 내려가며 그 원시 행성 원반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 초기 태양 성운에 초신성 잔해가 흡수되었을 수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그들처럼 혼란스럽고 덩어리진 세상에서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리온의 프로브리드를 연구할 때 우리는 다른 시스템의 미래를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은 이들 중 일부 프로브리드들은 아예 행성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너무 빨리 너무 많은 물질을 일낳는다면 그들은 갈색 외성이나 낮은 질량의 별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폭력에 의해 여전히 형성되는 또 다른 진화 경로인 거죠. 다른 것들은 떠돌이 행성을 탄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력 상호작용 중에 그들의 시스템에서 튕겨져 나와 태양 없이 은하계를 떠돌 운명에 처한 행성들이죠. 오리온의 각 밝은 구슬에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버티고 있고 어떤 것들은 부서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미 그들의 먼지, 골이 깊숙한 곳에서 목성과 같은 거대한 세계를 형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각각이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싸움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현대 천문학의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행성계가 처음 형성될 때 그것들이 어떻게 조립되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오리온의 별들을 시들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참된 목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 별들이 농업의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별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몰랐지만 그 패턴에서 생존의 리듬을 읽어냈죠.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들도 별들이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본질적인 진실을 포착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종종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우며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생명은 놀라운 끈기를 보여줍니다. 학자들은 여전히 오리온의 프로브리드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행성 형성의 보편적인 규칙인지, 아니면 이 특정한 환경에만 국한된 현상인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의 기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들 중 일부에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리온 성운의 복잡한 구조를 탐험합니다. 이곳에는 모든 것이 별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별이 되려고 노력하고 어떤 것들은 거의 성공하지만 어떤 것들은 별이 되는 데 필요한 핵융합을 시작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이들이 바로 갈색 외성이며 오리온은 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색 외성은 때때로 실패한 별이라고 불리지만 그 별명은 그들의 기이함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태양이나 다른 주계열성처럼 수소 융합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질량, 일반적으로 태양 질량의 0.8배 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분의 가스가 중력 붕괴로 인해 형성되기 때문에 행성도 아닙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이상한 정체성 혼란에 빠집니다. 행성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별처럼 빛나기엔 너무 작죠. 오리온 성운에서는 갈색 외성이 놀라울 정도로 흔합니다. 허블 스피처, 그리고 최근에는 JCT와 같은 망원경을 이용한 적외선 탐사 및 고해상도, 이미징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M42의 먼지 낀 주름 속에 숨겨진 수십 어쩌면 수백 개의 이 천체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더 거대한 원시별들 근처에 작은 형제들처럼 숨어 있으며 적절한 도구가 없으면
쉽게 간과되기 쉽습니다. 이 갈색 외성들 중 많은 수가 매우 젊습니다. 아마도 고작 몇백만 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오리온을 그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를 연구하기 위한 최고의 장소 중 하나로 만듭니다. 은하계를 떠다니는 더 오래된 갈색 외성과 달리 오리온의 갈색 외성은 형성될 때의 열기로 인해 여전히 따뜻합니다. 실제 별들처럼 그들 중 일부는 먼지 고리를 가지고 있어 갈색 외성도 자체적인 행성계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더 작고 더 차가운 시스템이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갈색 외성이 별과 같은 방식으로, 즉 가스구름이 붕괴되면서 형성되지만 결코 충분히 무거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그들이 한때 더 큰 형성 시스템의 일부였지만 분비는 극장에서 패배자가 쫓겨나듯이 중력의 힘에 의해 튕겨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갈색 외성이 홀로 나타나고 다른 것들은 무리에 가까이 머무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증거가 모두 보입니다. 일부 갈색 외성은 구름의 가장 조밀한 부분에 박혀 있으며 가스로 둘러싸여 있고 여전히 물질을 쌓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마치 우주적 난투극 중에 튕겨져 나간 것처럼 활동에서 멀리 떨어져 단독으로 떠다니고 있습니다. 트라페지움 성단의 혼란스러운 중력 수프는 질량이 작은 물체를 수년 빛에 걸쳐 쉽게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오리온의 일부 천체들은 갈색 외성의 질량 한계보다 낮으며 목성 질량의 몇 배에 불과하지만 원반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달이나 소행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 천체들은 우리의 정의에 완전히 도전합니다. 그들은 떠돌이 행성일까요? 아갈색 외성일까요? 아니면 부모 별이 없는 행성 배아일까요? 그들이 무엇이든 그들은 어떤 범주에도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오리온은 규칙을 깨는 존재들의 온상입니다. 갈색 외성은 눈에 보이는 빛을 많이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열기가 약간 빛나는 저구외선 영역에서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더 큰 별들과 유사한 자기 활동을 보여주는 플레어와 X선을 방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저 움직이지 않는 가스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별 물리학의 경계에서 움직이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미하지만 오리온과 같은 지역에서는 수적으로 지배적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부 별 형성 지역에는 별보다 갈색 와해성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빛이나 열을 기여하지 않지만 질량 면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들은 공간을 채웁니다. 그들은 중력 환경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조용한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중요할까요? 갈색 외성은 행성과 별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모든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매우 중요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성단 별 형성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일까요? 모든 성운이 그들을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오리온이 특별히 풍부한 곳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준항성 천체들이 행성이나 달을 품을 수 있다면 그들은 어둡고 얼어붙은 시스템에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생명을 품을 수도 있을까요? 갈색 외성이라는 개념은 1960년대부터 존재했지만 최초의 갈색 외성이 확실하게 발견된 것은 1995년이 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론상의 존재에 불과했죠. 이는 과학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끊임없이 확장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렸을 겁니다. 오리온이 그 비밀을 모두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갈색 외성과
어둠 속의 모든 적외선 불빛은 새로운 단서입니다. 이것은 가스가 자신의 무게로 붕괴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조각입니다. 모든 구름이 태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별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오리온 성운의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별들이 차분히 우아하게 형성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능이며 거칠고 무자비합니다. 오리온 성운은 난류로 가득 찬 별 형성의 교과서적인 예입니다. 가스의 초음속 흐름이 서로 충돌하고 중력 아래에서 붕괴하며 원시 별 주위를 소용돌이치며 꼬이는 곳이죠. 이러한 흐름은 잔잔한 시냇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초의 속도로 움직이는 충격파 제트 기류, 그리고 자기 소용돌이입니다. 당신은 수십 년 빛에 걸쳐 펼쳐지는 허리케인과 폭발 사이의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모든 것은 중력에서 시작됩니다. 분자가스의 밀도가 높은 영역이 자체 중력으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겨 붕괴를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이 유입되는 가스는 부드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돌하고 부서지고 폭발합니다. 핵이 형성되면서 조각들은 그 주위를 꼬이고 회전합니다. 이상적이고 부드러운 우주에서는 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오리온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난장판입니다. 유입되는 가스는 여러 방향에서 오며 다양한 방식으로 충돌하고 압축합니다. 게다가 트라페지움 성당과 같은 거대한 별들에서 나오는 항성풍이 있습니다. 이 바람은 음속보다 빠르게 성운을 꿰뚫는 하전 입자들의 폭발로 움직임을 더하고 구멍을 뚫습니다. 마치 안개 낀 강둑을 찍고 지나가는 제트 엔진처럼 그들은 가는 곳마다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가스가 축적되었다가 빠르게 다시 붕괴하는 전단구역 소용돌이, 그리고 덩어리진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움직임만이 아닙니다. 혼돈 속에 자기장의 전체적인 층이 엮여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자기장으로 엮여 있습니다. 이 자기장은 가스의 붕괴에 저항하고 일부 흐름을 늦추며 다른 흐름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비계나 우주적 긴장선처럼 작용하죠. 그러나 압력 해소는 자기장조차도 휘어질 수 있어 이미 폭발적인 환경에 한 겹의 스트레스를 더합니다. 이것이 오리온의 별 형성이 효율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이유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붕괴하는 핵들이 별들을 빠르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주적 시간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한 10만 년 만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이 폭발하고 증발하며 평형 상태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괴와 창조의 피드백 루프입니다. 모든 충격파는 새로운 붕괴를 유발하거나 잠재적인 별을 완전히 흩어버릴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사진과 분광학을 모두 사용하여 이러한 난류 흐름을 연구합니다. 그들은 성군의 다른 부분에서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여 가스의 속도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속도는 한 영역에서 다음 영역으로 크게 다릅니다. 어떤 가스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고 어떤 가스는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꽉 꼬인 소용돌이에 갇혀 있고 어떤 것은 길고 직선적인 흐름에 갇혀 있습니다. 성군 전체는 방향 없는 속도의 3차원적 혼란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조밀한 난류 영역에서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가장 젊은 별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은 혼란스러운 압력이 쌓여 붕괴를 강요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풍선을 비틀어서 돌출부가 형성되는 것처럼요. 결국
그것은 견뎌야만 합니다. 이러한 압력 지점은 조밀한 덩어리를 만들어 원시 별들을 빠르게 형성합니다. 어떤 면에서 난류는 적대자이자 동시에 중매쟁입니다. 그것은 쉬운 붕괴를 막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붕괴를 허용할 때 그 결과는 폭발적입니다. 이것이 별들이 오리온 구름 전체에 균일하게 형성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신 그들은 난류 흐름이 정확히 제대로 모인 곳에서 그룹 패치 그리고 가닥을 형성합니다. 일부 별들은 충격파나 자기장 도파관을 따라 문자 그대로 끈처럼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야생적이지만 무작위는 아닙니다. 이 혼돈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학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별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부터 나중에 행성이 형성될 수 있는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교란이 너무 많다면 가스는 결코 원반으로 정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구름은 근처 별들의 강한 복사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느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별 형성의 골디락스 존을 구성하는 것은 단지 열이나 질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관리된 혼돈입니다. 우리는 오리온에서 그 혼돈을 아주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술처럼 보이는 빛의 물결. 그것은 음속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충격받은 가스의 가닥입니다. 아크와 잔물결처럼 보이는 모양. 그것들은 새로운 별들에서 나오는 폭발 파동이거나 결합하는 흐름입니다. 그것은 단지 가스가 아닙니다. 별들은 싸움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오리온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키와 힘을 자랑하며 숲을 휩쓸고 다니는 사냥꾼이었죠. 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거대한 성운 속의 혼란과 별들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별들은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때로는 파괴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낳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이제 우리는 그 신화 뒤에 숨겨진 과학적 진실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별들의 무리가 어떻게 서로를 조직하고 가장 큰 별들이 어떻게 중심에 모이는지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이것은 단지 우주적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힘 중 하나인 중력이 작용하는 방식의 결과입니다. 오리온 성운의 중심부에는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라페지움 성단의 가장 큰 별들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중요한 인물들처럼 모두 중앙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수백 개의 작은 별들, 갈색 외성, 그리고 행성을 만들고 있는 원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우주적 현상은 질량 분리라고 불리며 오리온에서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량 분리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질량 분리는 더 무거운 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 성단의 중심을 향해 이동하는 반면 더 작은 별들은 밀려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우주 당구와 같은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겁고 느리게 움직이는 별들은 자연스럽게 중력 우물에 정착하는 반면 가볍고 빠르게 움직이는 별들은 가장자리로 떠다닙니다. 마치 모래와 바위가 담긴 병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큰 것들은 중앙에 있게 되죠. 오리온 성운에서는 이러한 정착이 매우 초기에 어쩌면 성단이 완전히 형성되기도 전에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오리온에서 보는 질량 분리가 태고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즉, 거대한 별들이 그곳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 근처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들은 가장 깊은 중력 우물과 같은 매우 특정한 중심 조건 해서만 거대한 별들이 형성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붕괴하는 가스 구름의 중심이
거인들을 낳도록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떤 거인들인지 보세요. 트라페지움 성단의 지배적인 별인 세타 1. 오리온 C는 태양 질량의 약 40배이며 수천 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 별과 근처에 있는 다른 거대한 O형 및 B형 별들의 존재는 그들 주변의 환경을 완전히 재형성합니다. 그들은 자외선, 복사 강력한 항성풍, 그리고 자기적 혼돈을 발생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추가적인 별 형성을 부채 질함과 동시에 억제합니다. 그들은 먼저 형성되고 중력 우물에 더 깊이 가라앉기 때문에 가스를 날려버리고 원반을 어지럽히며 주변을 가열함으로써 그들의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별들입니다. 우리는 오리온에서 이 입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은 트라페지움을 중심으로 납작해지고 전기화되며 부서져 있습니다. 이 흉터들은 중앙에 있는 거인들의 복사압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애초에 이런 분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한 가지 아이디어는 역학에만 기반합니다. 성단이 성장하고 별들이 상호작용함에 따라 무거운 별들은 속도를 잃고 중력 풀에 빠지는 공처럼 자연스럽게 서로 더 가까이 이동합니다. 하지만 오리온은 고작 200만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완료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선군의 초기 조건이 형성될 때 대부분의 질량을 중심으로 밀어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경쟁적 부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붕괴하는 가스구름의 조밀한 중심 영역에 있는 원시별들은 유입되는 물질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뷔페에서 앞줄에 앉은 우주 기생충처럼 환경으로부터 먹이를 먹으며 더 빠르게 커집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별들은 물질이 적고 성장이 느립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불균형은 거대한 별들이 먼저 핵에서 형성되고 그들의 지배력을 고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들의 중력은 근처의 별들을 교란시키고 그들을 길쭉한 궤도로 보내거나 심지어 더 작은 천체들을 완전히 쫓아내서 도주성이나 고립된 갈색 외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리온의 질량 분리는 정적인 배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심이 권력을 쥐고 있고 가장자리가 결과를 느끼는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무리짓기는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거대한 별들은 일찍 죽고 빠르게 죽기 때문에 선군의 수명을 바꿉니다. 종종 지역을 둘로 쪼갤 수 있는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말이죠. 중심 별들로부터의 복사는 원시 행성 원반을 광증발시켜 행성 형성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들이 형성될 때의 충돌은 난류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새로운 별 형성을 유도합니다. 고대 아라비아인들은 오리온 성운의 별들을 나이프 또는 칼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 별들이 힘과 폭력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량 분리 현상은 그들의 직관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별들은 단지 아름다운 빛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주변을 조각하고 질서를 부여하며 때로는 그들의 존재만으로 모든 것을 재구성하는 거대한 우주적 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돈과 폭력 속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별들이 서로 가까이 뭉쳐있는 모습은 마치 우주적 모래성 같기도 합니다. 한때 과학자들은 별들이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들 각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학자들은 오리온의 질량 분리가 왜 다른 성단보다 더 명확하게 보이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리온 성운의 가장 심오한 비밀 중 하나를 탐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본질이죠. 우리가 보는 모든 빛과 모든 이미지는 과거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리온 성운은 우리에게 거대한 우주적 타임캡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밤 별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단지 지금 존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한순간을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논의했듯이 오리온 성운의 빛은 약 7,344년 전에 우리를 향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오리온을 떠났을 때 지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서기 681년경은 인류 역사에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아랍 제국이 확장되고 있었고 마야 문명은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당나라의 중국은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빛은 그 당시의 사건들, 전쟁 탄생, 그리고 죽음의 순간들과 동시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별을 보면서 과거의 한 조각을 물리적으로 만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빛이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은 우리가 이 성운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오리온 성운은 별이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실험실이라고 불리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트라페지움 성단에서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별이 폭발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1300년 후에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빛은 별이 아닌 별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 별이 태어나는 혼란스러운 순간, 그리고 별이 형성된 후 남겨진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주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우주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너무나도 거대한 규모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합니다. 오리온은 우리에게 그 거대한 우주적 시간 척도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줍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선군의 가스매듭이 움직이고 충격파가 퍼지며 이온화 가장자리가 모양을 바꾸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은하계와 멀리 떨어진 퀘이사들이 수백만 년에 걸쳐 변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과는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오리온의 시간 흐름은 우리의 삶의 척도와 더 비슷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의 변화를 단순히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시각적 증거를 통해 직접 목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별들이 형성되는 것은 단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오리온에서는 그 과정의 모든 단계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시별을 둘러싼 먼지 원반을 보고 그 원반이 강력한 복사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미 형성된 젊은 별들과 그들이 주변 환경을 어떻게 조각하고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붕괴하고 있는 가스 구름을 봅니다. 이는 마치 한 번의 시선으로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유년기, 청소년기, 성년기, 그리고 노년기까지 모두 한순간의 말이죠. 역사적으로 인류는 오랫동안 별들이 불변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하늘을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영역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1972년 덴마크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엔은 카시오페이아 자리에서 새로운 별, 즉 초신성을 관찰했습니다. 이 발견은 하늘이 변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리온 성운의 동적인 본질은 그 발견의 현대적 증명입니다. 별들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태어나고 살고 죽고 그리고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태양은 오리온과 같은 별 형성 지역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보는 혼돈 파괴, 그리고 창조의 순환은 우리 자신의 기원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주의 한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원자는 먼 초신성에서 왔고 우리의 태양은 아마도 먼 거인별들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학자들은 오리온의 특정 조건이
우리 태양계와 같은 중간 질량의 별들의 형성에 얼마나 보편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전히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지식을 우리의 명상에 통합해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빛, 우리가 느끼는 모든 온기, 우리가 숨쉬는 모든 원자는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해 왔습니다. 이 여행은 때로는 혼란스러웠고, 때로는 파괴적이었으며, 때로는 아름다웠습니다. 오리온 성운은 그 여행의 한순간을 보여주는 거대한 캔버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과거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심장 박동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몸에 흐르는 모든 피는 과거의 별이 만든 것입니다.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는 우주 먼지의 잔해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입니다. 오리온 성군의 모든 아름다움과 혼돈은 당신의 내부에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세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편안한 잠으로 이끌게 하세요. 자, 우리가 여행한 거대한 우주적 캔버스의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리온 성운의 가장자리에 있는 빛의 폭풍에서부터 그 중심에 있는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심장부까지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별이 실패하는 것을 보았고 행성이 탄생하는 것을 보았으며 빛과 중력에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모든 것을 조각하는지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난류가 있었습니다. 별 형성의 본질은 무질서하고 예측 불가능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가스는 부드럽게 뭉치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고 소용돌이치며 격렬하게 폭발합니다.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별들이 탄생하는 특정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마치 허리케인의 눈처럼 난류의 압력이 가장 조밀하게 쌓이는 곳에서 젊은 별들은 빠르게 형성됩니다. 이것은 창조와 파괴의 영원한 춤이며 오리온 성군의 모든 아름다움과 위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춤은 질량분리라는 또 다른 힘에 의해 움직입니다. 가장 무거운 별들이 트라페지움 성단의 중심에 모여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력에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 별들이 그곳으로 이동했든 아니면 그곳에서 태어났든 그들의 존재는 주변 환경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복사로 주변의 가스를 날려버리고 새로운 별 형성을 방해하며 때로는 작은 별들을 그들의 궤도에서 튕겨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오리온의 왕과 여왕이며 그들의 통치는 모든 것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또한 원시 행성 원반의 취약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미래 태양계의 요람이며 별들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항성풍에 의해 침식되고 그들의 물질은 우주로 날려 보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자신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도 아마도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행성계가 어떻게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도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색 외성의 조용한 다수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행성도 별도 아닌 두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희미하게 빛나지만 오리온 성군의 질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별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정의하며 어쩌면 어두운 외로운 시스템에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리온 성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지 과거의 한 조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적 시간의 흐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 보는 빛은 300년 전에 떠났지만 그 빛은 우리에게 현재 진행 중인 우주적 드라마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성운은 고정된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마다 눈에 띄게 변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별이 어떻게 태어나고 살고 죽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오리온을 신화적인 인물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 별들이 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뒤에 숨겨진 물리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력 복사 그리고 난류는 신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신화만큼이나 시적이고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오리온 성운을 연구할 때 우리는 과학적 사실만을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가장 깊은 실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먼 별의 심장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태양은 이웃 별의 죽음에서 남겨진 가스 구름에서 형성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리온 성운의 혼돈과 아름다움은 우리 자신의 기원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혼돈 속에서 태어났고 파괴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아름다움 속에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리온 성운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단지 별과 가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 공간, 그리고 창조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자, 우리는 긴 여정 끝에 오리온 성운의 가장자리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별들의 요람인 이곳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명상을 마무리하고 이 아름다운 혼돈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되새겨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별들이 단순한 빛나는 점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에 의해 형성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갈색 외성이라는 별도 행성도 아닌 존재들이 우주에 얼마나 흔하게 존재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주를 채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행성들이 어떻게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도 끈기 있게 형성되는지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의 모든 곳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한 희미한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리온 성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운의 모든 혼돈과 아름다움은 우리 자신의 기원을 반영합니다. 우리 태양계는 아마도 이와 같은 격렬한 환경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우리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았고 파괴 속에서 창조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우주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의 역사는 우리 자신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여행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수천 년의 빛거리를 여행했습니다. 당신은 별들의 탄생을 목격했고 우주적 시간의 흐름을 느꼈으며 우리 자신의 기원에 대한 비밀을 엿보았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오리온의 빛나는 가닥들, 트라페지움의 거대한 심장, 그리고 행성이 될 작은 씨앗들을요. 당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나요?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우주의 리듬입니다. 당신의 숨소리는 우주의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그 소리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소리가 당신을 평화로운 잠으로 이끌게 하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따뜻합니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입니다. 이 여행을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